우리는 항상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계속 사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삶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독서노트 속지를 공유해드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권의 책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올해 제가 16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만 추렸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책도 읽어보시고 공유해드리는 속지에 기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세이 3권, 자기계발서 2권, 총 5권의 책을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골라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주제로 가져와 보았는데 이 중 여러분 취향에 맞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에세이 3권부터 소개해볼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조그맣게 살 거야 라는 책인데요. 저자가 일상에서 미니멀리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자가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서술한 책이에요. 미니멀리즘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지루하지 않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책 두께도 얇아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없더라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읽으면서 제가 공감 갔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애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란 주어진 시간을 풍족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거지? 자아발전이 행복을 준다면 적당한 선에서 멈춰도 죄책감 따위 없어야 한다.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없다. 특별히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삶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다. 정말 이 문장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항상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계속 사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삶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끔 쉴 때도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괜히 막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들고 이 책의 이 구절을 보고 공감도 되고 위로가 많이 됐었어요. 또 다른 구절은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다는 목차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시시때때로 반응해야 할 암묵적 의무감에 시달린다. 종종 이 연결고리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다고 느낀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편리함은 항시 연락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책임을 수반한다. 그래서 온라인 상태로 오래 지내면 그 피로감이 상당하다. 저는 정말 이 구절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특히 집에만 오면은 연락이 끊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공감이 됐어요. 오프라인, 업무 중도, 부재 중도 그 어떤 상태 표시도 없다. 휴대폰은 항상 켜져 있고 늘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한 바이다. 습관처럼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왜 연락이 피곤한지 이해를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답장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하면은 그게 뭐 갈등이 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 들으시고 느끼셨겠지만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인간관계에 관한 에세이 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책이에요. 친구가 추천해준 책인데 저는 적당히 가까운 사이 이 제목부터 너무 공감이 갔어요.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피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당히 가까운 사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그림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계에서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쪽이 편했다. 이것도 정말 제 얘기거든요. 또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끔은 나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해서 타인이 나에게 맞춰볼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양보만 하고 맞춰주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다 보면 상대방과 있는 것이 피곤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만나기가 꺼려지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맞춰주고 그랬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배달의 민족 전 마케터이시고 지금은 회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록에 쓸모라는 책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업무, 여행 등에서 직접 기록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기록의 중요성과 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기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고요.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록을 통해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 했고 어제 뭐 했고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콘텐츠가 있는 시대에서 소비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록을 하고 싶은데 뭔가 동기가 없어서 꾸준히 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에게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자가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마케터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권의 책은 돈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유명해서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책에서는 부의 3요소를 가족, 신체, 자유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 중 계속해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삶의 통제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정말 책을 읽으면서 시간과 수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자유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알려주는데요.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자신의 성공담, 부의 이론만 이야기하다 끝나는 그런 무책임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뜬구름 잡는다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꽤 구체적으로 추월차선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진짜 유명해요. 이 책은 부의 추월차선 책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에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책에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의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인데요. 결국에는 마인드를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나는 100만 원만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내 생각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는 버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자. 이런 책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록도 해보시라고 독서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만든 게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좀 깔끔하게 구성을 했어요. 왼쪽에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 있고 그 옆에는 읽기 전 기대했던 점, 나만의 한 문장, 총평,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남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오는 패턴이 들어간 공간에는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적어놓거나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속지는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